터널의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가면서는 좀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도 장중한때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이날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의 매도 흐름을 이어갔는데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리스크의 부각과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하반기 순매도 규모가 14조 원대를 넘어가면서 현재 코스피 지분율의 32%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연중에 최저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워낙 저점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시기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날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덕분에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사주 10조 원대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날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의 좀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15년도와 17년도에도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해온 바 있었는데 이 두 개년도 모두 서로 엇갈린 방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17년도에는 3개월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8% 상승한 반면 15년도 당시에는 3개월 이후의 주가는 되려 12%까지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 소식보다도 실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이 성장성 둔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식이 긍정적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계속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 새벽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에코프로비움과 에코프로 모두 52주 신저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선정이 됐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에 동일하게 에코프로가 등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완벽하게 엇갈리는 선택지였는데 최종적으로 승자는 누가 될지 해당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와 함께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펩트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3분기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 돌파를 해줬고요. 이날장에서 우리가 섹터 단의 이슈를 함께 놓고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리스크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재건 관련해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SY 스틸텍, 현재 우크라 쪽으로 데크플레이트를 현재 MOU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 유럽 쪽 자체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복구, 재건 관련된 투자 기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 복원 계획 10가지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대거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날장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히토류 관련주들 이날장에서 급격한 상승 흐름 역시나 나와줬습니다. 이제 반도체 자체를 넘어서 히토류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삼화전자가 25%, 노바텍이 11%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이날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재명 대표가 결국 선거법 1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 만큼 다음 대선 때 출마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김동연 주지사와 관련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을 감사가 이 PM 풍년의 감사가 김동연 지사와 함께 동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충북 음성 출신인데 SG글로벌이 현재 충청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같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변동성이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정치 테마일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 대형주 위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나름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점검을 해보시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전날 금요일장에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 FDA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다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두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 기대감, 삼성전자 시간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나올 만큼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는 바로 정상회의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일단 한중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오전 시간대 진행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의견을 봤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지역 평화 안정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입장을 모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동반자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의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세 국가를 필두로 아펙에서 AI 표준 포럼을 창설하자라는 제안도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를 놓고는 우리가 방산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루 쪽에서의 여러 가지 MOU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결국 방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광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MOU 체결이 3건이나 나왔습니다. 일단 전투기와 관련해서 부품을 공동으로 생산한다라는 MOU가 전해졌고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한국항공우주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수함과 관련된 공동 개발을 놓고는 HD현대중공업이 대표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페루를 향한 방산 수출액이 국내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7,600억 원 정도인데 남미 전체 방산 수출액 기준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에 새로 들고 온 3가지의 MOU 체결 소식이 또 방산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올해 체결됐던 대규모 기존 계약건을 확인을 해봤을 때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그리고 STX까지 여러 건의 체결 소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일단 긍정적인 MOU 체결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증시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만큼 이번 주의 주요 경제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10월의 소매 판매와 제조업 생산자 지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각각 0.4%, 0.5%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도 주요 연예인 총재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리스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번에는 블랙웰에 관련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우리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집중적으로 이번 한 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죠.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0.7%,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대, 1%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다우가 1% 이상, 나스닥은 무려 3%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도 2% 주간 기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도 내년에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사이 2% 넘게 빠졌고요. 금값도 지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0.2%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 1년 반 동안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잔 콜린스 총재도 금리 인하 논의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 10월 소매 매출 일단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0.3%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미국 소비 건전함을 보여줬고요. 10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 마찬가지로 상회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 측면을 조금은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31.2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팡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투자가 이어지고 주문이 이어지고 이런 식의 활기를 조금씩 찾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린 종목이 빨간색, 오른 종목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가면 정말 빨강, 굉장히 크게 내렸다라는 그런 빨강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3%대 상승률 주말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옳았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주는 그런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M7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도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후보자가 백신 음모론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헬스케어 섹터에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이번 주 이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로 주간 동향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위너를 빼면 사실 빨간색 굉장히 많죠. 전부 다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ETF들, 올랐다라고 하는 ETF들도 대부분이 다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인버스에 투자한 ETF 또는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로 묶여있는 그런 ETF만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대선 이후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 많지만 시장은 조금씩 그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말 상승한 ETF들 가상자산 ETF가 되겠고요. 저 끝에 금융 ETF 그리고 에너지 ETF 일부 올라와 있다. 트럼프 수혜주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일단 종목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주말 사이에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주 다시 한번 활기를 띄울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20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블랙웰 관련된 이야기들에 월가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팔란티어 이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1%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는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전 상장 앞뒤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다가 금요일장에서 16%대 반등 흐름 나타냈는데요. 데드라인이 바로 현지 시간 오늘 18일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출을 해야지만 상장 폐지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베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월요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준의 입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26%대였는데요. 지금 38%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들 바로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 될 텐데요. 제롬 파웰이 연준 의장 미국 경제, 금리 인하 서둘러야 할 신호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연은 총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말인즉슨 이번 주에도 연설을 하게 될 연준 위원들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 주 스케줄 한번 볼까요? 많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입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19일 바로 다음 날이죠. 또 한 번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주목하실 거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해서 연준의 시선을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까지 연준 이사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한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에 따라서 금리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AI 랠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시그널들 찾아봤습니다.